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람 에디터도 드라마를 보시나요? 저 안 보는 거 아시잖아요. 아, 근데 볼 시간이 없잖아요. 어쩌다 드라마를. 그러니까요. 저 TV도 없는 제가 오늘 드라마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MBC에서 새로 시작한 드라마예요. 수사반장 1958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우리 혜림님 씨 혹시 들어봤어요, 얘기? 저 이거 봤어요. 아, 봤어요? 제가 어떻게 네. 봤냐? 네. 친구랑 네. 찜질방에 갔어요. 찜질방을. 근데 찜질방 가서 땀 쫙 빼고 이제 해야 되는 게 네. 누워서 식혜 먹으면서 TV 보는 거거든요. 네네. TV에서 딱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재훈 배우가 이제 막 독살을 푸는 그런 장면을 또 독살을 풀었다고요? 네, 독살을 푸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멍하니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 이재훈 배우가 형사로 나오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근데 좀 뭔가 불량 형사 이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독살을 풀더라고요. 독살을 네. 풀면은 불량하지 않은 형사의 의미는 없겠네요. 그쵸.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래서 찜질방에 어머님들 많이 계셨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반응들은 어땠어요? 다들 이제 집중하고 네. 하지만 나른하게 이제 보고 계셨죠. 네. 아, 아람 그렇군요. 아람 에디터 봤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집에 TV가 없고 네.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에 잠도 잘 못 자고 있기 아. 때문에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네네. 하지만 제가 이 수사반장의 원본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원전에 해당하는 예. 예, 그 최불암 선생님이 주연을 맡았던 원조 수사반장은 아주 어린 시절에 보았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납니다. 네. 예, 그때만 해도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수사물 이런 드라마 게다가 형사 드라마니까 결말에 무조건 권선징악으로 끝나. 아, 그쵸. 세상에 예, 이런 드라마 정말 인기가 없을 수가 없는 드라마였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수사반장의 프리퀄로 해서 제작을 했다라는 소식 정도는 이제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드라마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죠? 이게요. 혹시 찜질방에서 보실 때 TV에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맞아요. 얘기했어요, 친구랑. 어. 자막이 나오네? 그쵸. 넷플릭스처럼? 맞아요. 그쵸. 네. 예, 그겁니다. 아. 이게 지금 그 MBC가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드라마 본방송의 그 자막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한 작품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어렴풋이 본 기억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원래 그 원조 수사반장을. 네네. 그러니까 이게 1970년대, 80년대까지 방영되고 이제 종영을 한 드라마다 보니까 네. 이제 이 원조 수사반장의 팬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생각해서 한번 자막을 한번 넣는 걸로 그렇게 방송을 태우자라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1970년대에 한 40대 정도였던 분이 지금이면은 이제 잠깐만. 90대. 그쵸. 네. 네.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셔야 드라마를 보실 수 있는. 그쵸. 그렇네요. 네. 저도 지금 그냥 대충 얘기하다가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대 어르신께서도 즐겁게 보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의 일환으로 이 본방송에 자막 서비스를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가끔씩 주말에 막 TV 틀면 자막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SBS가요. 지난해 2월부터 재방송에 한해서 드라마에 자막을 달아서 내보내고 있어요. 이게 왜 본방송이 아니라 재방송이냐 하면은 뭐 이제 실제로 화면을 자막이 가리기 때문에 뭐 화면의 어떠한 아름다움을 해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그 자막을 달려면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배우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대본대로 해야 되죠. 하는 네. 대사를 치는 것도 아닌데다가 편집 과정에서 여러모로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그럼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걸 보고서는 자막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드라마 제작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지만 네. 아직도 이제 방송되기 직전에 입고되는 경우가 그쵸. 없지 않다. 많겠죠. 예. 그걸 생각하면 용기 있게 자막을 디폴트로 생각하고 본방송을 만드는 게 마음 먹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SBS가 이제 그 주말에 보면은 나오는 그 재방송의 자막을 다는 것도요, 사실 MBC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자막을 보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막을 네. 안 다는 것보다 다는 게 훨씬 더 반응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게 흐름이나 아니면 화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은 이제 그 재방송에 한해서는 SBS도 이제 그 드라마에 자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네. 외국 영화나 이제 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는 네. 거 되게 싫어하세요. 왜 때문이시죠? 자막을 읽느라 화면을 볼 수가 없다. 아, 그죠.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이러니까 사실 자막이라는 게 물론 뭐 그냥 이제 편하기도 하지만 네. 때로는 되게 거슬리고 네. 나 소리에만 집중하고 이 영상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네. 근데 TV는 이제 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막을 네. 끌 수가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다. 그러면 오징어 게임 볼 때 자막 켜고 보다가 좀 거슬려. 그러면 네. 끄고 볼 수 그쵸, 있는데 근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개방형 자막과 폐쇄형 자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개방형 자막은 말 그대로 이 자막이 모두에게 무조건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구나.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사반장 같은 경우가 이 개방형 자막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거를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자막이기 때문에 끌래야 끌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그 혜림 MC 아마 한 번도 아마 그 기능을 써본 적이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MBC, KBS, SBS 그다음에 그 종편 채널들 그다음에 네네. YTN 연합뉴스TV까지 네. 이 채널들은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막을 켜서 볼 수 있습니다. TV로요? 네. 어떻게요? 그게 폐쇄형 자막이라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숨겨져 있어요, 이거는. 네. 근데 내가 이 자막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리모컨에 들어가서 뿅뿅뿅뿅 그 메뉴에 들어가서 뿅뿅뿅뿅 네. 이게 설정을 하면은 켜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장애인분들 보시기 맞아요, 편하라고. 맞아요. 이거를 100%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처음 알았어요. 이게 처음 알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우리는 리모컨에 자막 켜기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메뉴에 들어가서 한참 멀리 찾아 가야지. 들어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요즘에 대부분 TV 새로 사면은 스마트 TV잖아요. 그쵸. 아무리 작은 TV도 다 스마트 TV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LG전자에 TV를 샀다고 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뭔가 뭐 다치거나 해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기간이 생겼어요. 네. 근데 나는 뉴스 오늘 봐야 돼. YTN 딱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LG TV로 그 YTN의 그 폐쇄형 자막 있잖아요. 네. 그거 켜가지고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자, 리모컨의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네. 전체 설정으로 들어가요. 네. 거기서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네. 거기서 접근성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자막이 있어요. 그걸 켜면 됩니다. 요거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요? 네, 네.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거 켜보잖아요. 되게 못생겼어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한글 폰트 중에 가장 못생긴 고딕체를 딱 찍어가지고 게다가 아주 시꺼먼 그 박스가 네. 생깁니다. 네. 거기 위에다가 자막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가끔씩 오타도 납니다. 당연한 일인 게 그쵸. 요거는 방송국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은 외주를 줘요. 근데 이제 업체가 좀 영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속기사분들이 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손이 빨라봤자 타자가 일반인이 아무리 그쵸. 타자가 빨라봤자 완벽하게 TV를 못하죠. 그쵸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걸 그대로 받아쳐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속기사분들이 하시는데 속기사분들도 하신 지 1년 되신 분 계시고 10년 되신 분 네, 계시겠죠. 그쵸. 요거는 영세 업체들이 주로
많이 이제 외주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경력이 오래되시고 기술이 좋으신 분들보다는 이 업계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걸로 입문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누락되는 것도 있고 오타도 좀 있고 요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좀 예쁘게도 좀 만들고 네네. 좀 이제 신경도 좀 쓰고 네. 리모컨에도 이제 버튼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네. 자막켜기 네. 이런 얘기로 버튼 만들면 되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TV에서도요, 우리가 이 폐쇄형 자막을 좀 더 보기 좋게 설정을 할 수 있고, 바로바로 필요할 때마다 켜고 끌 수 있다면은 자막을 원하는 시청자들한테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령자분들을 한번 그 우리 시청자층으로 확 끌어들여 보자라는 결심을 하거나 아니면 자막을 좀 보면서 보고 싶어 하는 층들을 노리겠다 우리는 이라고 하면은 폐쇄형 자막을 쓰는 게 아니고 개방형 자막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개방형 자막하고 폐쇄형 자막에는 또 큰 차이가 하나 더 있는 게 네? 폐쇄형 자막에는 상황 설명이 같이 조금 붙어요. 아, 그렇죠. 뒤에서 폭발음이 난다 이런 거 붙고 예.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개방형 자막에는 그런 것까지 다 붙어버리면은 모두에게 무조건 보이는 자막인데 사실 자막의 길이가 너무 길어진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나는 대강 들리기는 들리는데 잘 안 들린다. 이러면은 어쩌면은 개방형 자막 정도의 깔끔한 게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완전히 안 들린다라고 하면은 폐쇄형 자막 서비스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우리 혜림 MC는 보통 자막 뭐 유튜브나 OTT 볼 때 켜고 보는 편이에요? 끄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다 키고 봐요. 아, 다 키고 켜고 보고 봐요? 아니 네. 그리고 제가 수사반장 그거를 찜질방에서 봤다 했잖아요. 네. 근데 찜질방에서 원래 거의 이미지만 보게 되잖아요. 그쵸. 시끄럽고 예. 이제 그냥 소리도 뭐 크게 안 켜놓고 맞아요. 주무시는 분들도 예. 계시니까. 근데 자막이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오. 그래서 오히려 집중해서 봤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자막이라는 게 되게 뭐 환경이나 뭐 상황에 좀 구애받지 않고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OTT로 이제 드라마를 제가 볼 때 가끔 있어요. 그 특정 드라마가 뉴스에 오르내릴 때 오징어 게임 막 이런 거 더글로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 더글로리 이런 거 봐야 되니까 아니, 보다 보면 빠져들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을 뿐.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봐야 돼서 보게 되면은 저는 정말 콘텐츠한테 전 못할 짓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넷플릭스는 최대 1.5배속으로 볼 수 있죠. 1.5배속으로 하고 자막 틀어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자막 종종 켜고 볼 때 있는데 역시나 유튜브 2배속까지 볼 수 있죠. 맞죠. 2배속으로 볼 때 그럴 때는 이제 자막을 켜 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사실 특이한 게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우리 혜림 MC가 익스플레인드 우리 북저널리즘의 데일리 컨텐츠 익스플레인드에서 소개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팟캐스터라고 해가지고 팟캐스트를 1배속으로 못 듣는다. 지금도 그러신 청취자분들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 것도 2배속으로 들어도 괜찮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박또박 발음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유튜브 그 설정 지금 유튜브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기본 설정을 1.5배로 해주실 순 없는지.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무조건. 그렇군요. 음악 들을 때 이럴 때는 무조건 뭐 1배속으로 듣곤 하지만 전 드라마도 1배속으로는 보는데 그 뭐 이제 정보성 영상을 볼 때나 그럴 때는 2배속이나 1.5배속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고 근데 정보는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은 기본적으로 폐쇄형 자막 물론 유튜브에서 폐쇄형 자막 이제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튜브에 그 톱니바퀴 누르고 들어가면 자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박아주잖아요. 맞아요. 개방형으로. 개방형으로 박아주죠. 이게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정보와 콘텐츠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전문가분들이 철학과 교수 선생님들, 심리학과 교수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분석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2배속으로 보는 이유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얻어놔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그게 일이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약간
포모라고 하죠. 포모라고 해야 되나? 그쵸. 포모, FOMO. 네. 예,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하잖아요. 이거 나만 모르면 안 돼. 뒤처지게 돼 있어. 맞아요. 라는 공포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자막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자막을 조금 더 많이 활성화하면 네. 그 뭐 정보의 양극화 같은 것도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자막을 사용해서 자막과 배속을 이용해서 정보를 막 엄청나게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막을 깔면은 이제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혹은 고령자 분들도 자막을 보면서 정보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 아, 양극화 해소에 그쵸.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방금 전에 우리 혜림 MC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르신 분들 중에서 네. 자막이랑 같이 보기 좀 싫다라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 맞아요. 계시잖아요. 네. 그 저는 어렸을 땐 그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눈이 안 좋아지면은 아, 맞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고. 고령화가 되면은요 귀만 잘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눈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무슨 표정 짓고 있는지 보기도 바쁜데 자막까지 같이 읽으면서 본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막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그 자막을 같이 보면서 들으면은 이제 상보가 돼가지고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들으면서 한국어 자막을 보니까 이게 상보가 돼가지고 그쵸. 어느 정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럼 청각장애인들은 어떨까? 청각장애인들은요 이게 어떤 꼴이 되냐면요. 네. 혜림 씨, 저는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 혜림 씨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아주 조그마한 영화제를 갔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영화를 틀어줘요. 자막이 영어네? 아, 많았어요. 그런 적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막을 죽어도 못 찾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영화들은 영어로 저는 어떻게 봤냐? 멈춰놓고 이거는 0.5배속으로 봤어. 팟패스터가 아니라 팟슬로어로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조금 찾아가면서도 보고 할 수 있게 된 그때의 얘기잖아요. 근데 TV를 갖다가 봤는데 TV에서 말은 우즈베키스탄어로 나와. 근데 자막은 영어로 떠. 아, 스트레스 근데 받아. 그거 내가 봐야 되는 9시 뉴스야. 오늘 저녁 이 뉴스 봐야 돼. 왜냐면 우리 집 근처에 산불이 났거든. 이거 어떠시겠어요? 아, 지금 그럼 농인들한테 그런 상황이 일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막이? 네. 아, 왜요? 왜냐면은 그 농인들이 쓰는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 수어잖아요. 아, 그렇네요. 근데 그 한국 수어가 한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어랑 되게 비슷할 것만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문법도 완전 다르고. 문법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너 어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혜림 MC한테.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한국 수어로 하잖아요. 그러면 너 가 어디 순서예요? 아, 영어처럼 문법 저기 어순이 달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을 영어를 좀 잘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그러네요. 근데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봤자 영어 자막을 보면서 후딱후딱 넘어가는 거 힘들죠. 쫓아갈 수 있냐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됐던 게 언제였냐면은 2019년도에 우리나라 고성 쪽에서 산불이 엄청 크게 나서 인명피해도 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뉴스 속보에 한국 수어 통역이 없었네. 그럼 어떡해? 그거 긴급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재난 상황이었는데도 그 어떠한 지상파 방송 그리고 그 어떠한 그 보도 전문 채널에서도 이제 그거를 중계를 할 때 물론 이제 그 시간대에 따라서 들어가는 때가 있어. 24시간 뉴스 채널이면은 이제 낮 시간대 이런 때 이제 수어가 들어가는 시간대에는 그거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닌 시간대에는 다 수어 통역이 없이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그때 나는 불난 줄 몰랐다. 아이고. 어디서 불이 어느 크기로 났는지 몰랐다. 장애인분들이 나 죽을 뻔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저녁 8시 뉴스, 9시 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사가 가장 크게 하는 그 뉴스 시간대 그때 이제 수어 통역이 그때 이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되게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이제 그 완전 청각 장애이신 분들은 그야말로 영어 자막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아니 이거는 이제 팟캐스터는커녕 누군가에게는 뉴스의 정보를 따라가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다고 그러네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청각장애는 수어로 이제 그래도 네. 통역을 하면은 볼 수 있는데 예, 물론 그거의 의무 그 비율이 편성 비율이 7%긴 하지만요. 아이고, 네.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시각장애 분들도 마치 수어로 통역을 해드리는 것처럼 네. 화면 해설 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아. 요거는 이제 지상파하고 종편 그다음에 보도 전문 채널들이 네. 이제 그 10%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3% 높네요. 네, 3%더 높아요. 네. 근데 이제 그 OTT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혜리민 씨, 그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엄청 잘 쓰시지 않아요? 엄청 잘 쓰세요. 그 막 다 읽어주잖아요. 맞아요. 스마트폰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쓰세요. 아. 그러니까 사실 넷플릭스는 그 화면 해설 방송 자체가 그 성우의 미려한 녹음으로 이미 잘 컨텐츠화 돼가지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 자막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이제 그 넷플릭스 한국 자막을 키잖아요. 그럼 가로 열고 민식이 찌푸린 얼굴로 걸어 나오며 가로 닫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를 휴대폰이 다 읽어줘요. 그렇구나. 너무 편하겠다 그러면. 그쵸? 네. 근데 이게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은 그게 엄청 잘 됐는데 갤럭시는 잘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파는 갤럭시는 잘 됐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다행이네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제도의 문제의 차이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안 그러면 물건을 팔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좀 빨리 그렇게 해야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넷플릭스는 들어가가지고 내가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음성 지원 시스템이 애플에 아니면 뭐 갤럭시에 자동으로 내장되어 있는 원래부터 이제 온디바이스로 내장되어 있는 그 TTS 시스템이 버튼, 한국 영화, 버튼, 외국 뭐 영화 이런 식으로 다 읽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웨이브랑 왓챠도 될까? 넷플릭스만 되나요? 네. 그게 슬프네요. 거기 버튼마다 하나하나 다 그걸 이제 입력을 해야 입력을 되니까.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넷플릭스는 미국 회사잖아요. 디폴트 값이에요. 해야 돼. 네. 왜냐면 미국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아주 세게 항의를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부 OTT에서는 그런 게 지원이 안 되는 현상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사실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콘텐츠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그리고 시각장애라고 하면 우리가 완전히 안 보이는 전맹이신 분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약시이신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어렴풋하게 또 보이신단 말이에요. 화면 확대 막 이런 것도 막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사실 좀 부끄럽지만 TV보다 넷플릭스가 이제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플랫폼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또 우리가 지금 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사실 이제는 고령화 시대고 또 다문화 시대고 맞아요. 이것저것 생각할 지점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문화 시대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TV에서 영어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쵸? 근데 자막을 같이 켜서 영어로라도 자막을 그나마 같이 보면서 볼 수 있으면 조금 낫잖아요.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해서 한국어로 더빙을 실시간으로 만약에 해준다면 너무 한국어로 자막을 같이 깔아준다면 그게 뭐 다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재난 방송이라도 그렇게 뉴스라도 그럼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진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드라마 수사반장 1958 소식과 함께 다 함께 보고 또 즐길 수 있는 방송과 콘텐츠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